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화창한 날씨가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흐린 뒤 맑음이라는 말이 있죠. 이러한 날씨도 언젠가 지나갈 것입니다. 이 말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에 따라 오늘까지도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승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을 만드는 시작점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중국의 채굴 금지와 일론 머스크의 조동아리로 인해 많은 힘든 나날들이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2008년 기존 금융 시스템을 타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트코인의 탄생을 시작으로 화폐로서 나왔지만 현재는 하나의 자산군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탄생과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으로 인해 기존의 금융시장에서의 혁신 또한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죠. 핀테크 기술의 블록체인이 결합됨으로써 획기적인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은 카르다노 에이다의 창시자이죠. 찰스 호스킨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공간이 전통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먹방만 찍고 다니며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찰스가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진을 구한다라는 글 또한 올라왔었습니다. 요 근래 정신을 차린 것일까요? 최근에는 정상적인 발언들을 하는 것 같은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다노의 창시자 암호화폐 공간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의 창시자이죠. 찰스 호스킨스의 경우는 암호화폐 공간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그 안의 혁신 덕분에 머지않아 세상을 바꿀 것으로 믿는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호스킨스의 경우는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에서 초창기 산업이 현재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다루고 있는 몇몇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배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는 이 암호화폐 산업이 과잉 부패에 대한 해독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찰스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이제 창의성과 혁신의 산업으로 대체될 것이며 암호화폐 공간은 이제 단순히 있기엔 사람이 너무 많고 시장이 너무 크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은 얼마 전 바이낸스의 CEO이자 CG가 이야기를 한 이미 암호화폐 시장은 5억 명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이를 모두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가 아직 걸음마 단계일 수 있지만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지난 100년간의 중앙은행보다 암호화폐 통화 정책이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세상 해맑은 표정으로 세계 여행을 다니며 먹방을 찍던 모습과는 반대로 요즘은 CEO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제3세계 국가, 즉 중앙정부의 신뢰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지며 자국의 화폐 가치 또한 없어졌다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미 암호화폐 자체가 대체화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라는 시장이 이제 현재는 자산군에 머물러 있지만 리플의 CEO가 이야기를 했었죠. 암호화폐 시장은 금융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금융의 서비스, 즉 은행의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신흥 산업이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라이선스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시장을 연결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이지만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바꾸어 놓을 금융의 미래가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은 야기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또한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바로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금지에 관한 기조였죠. 무작정 밀어붙일 것만 같았던 중국의 자세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중국 정부의 경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하여 딜레마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안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 딜레마 중국 미디어 차이신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형 미디어 차이신의 경우는 암호화폐 규제의 딜레마라고 제목을 붙인 기사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중국의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고 평가를 받는 애널리스트 콜린 우에 따르게 되면 차이신 기사에서는 중국이 5월 하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몽골의 전력 소비량
수익량이 필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두 번째로는 실물 경제에 공헌이 없다. 세 번째로는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 암호화폐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탈탄소 움직임이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경우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할 방침을 발표했는데 미국이나 이제 일본 등 세계에서도 120개국 이상이 2050년까지의 탈탄소 선언을 표명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내몽골 자치구 정부의 경우는 지난주 25일 암호화폐 금지 조치 제안을 공표했었는데요. 내몽골 자치구의 경우는 중국에서도 석탄 등 환경 부하가 우려되는 화력 발전이 번성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이유인 실물 경제의 기여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거래뿐 아니라 마이닝 또한 완전히 차단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은 결이 다른 뉴스 또한 나왔었습니다. 중국 전역에 암호화폐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대규모 채굴 시설이 모여있는 쓰촨성의 영내 채굴 행위에 대한 좌담회가 6월 2일 예정되어 있다는 것인데 당장 내일이죠. 중국 정부의 경우 그간 규제할 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불도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그런데 좌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채굴 상황을 충분히 살피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번 자담회의 경우는 중앙국가에너지자원국의 차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또한 비트코인을 완전히 밀어낼 심사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중국 또한 이러한 기조를 철회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현재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에 따라 인식의 변화가 가파르게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중 바로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인데요. 인도의 경우는 지난 3월 비트코인을 사면 처벌하겠다라며 암호화폐의 이제 전면적인 금지 법안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었었는데 최근 인도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조금은 변화된 기조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죠. 오늘은 이에 활용 정점을 찍을 만한 내용입니다. 인도의 자잘구레한 은행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금지 아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 금지 아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31일 인도 중앙은행이죠. RBI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취급 은행 계좌의 서비스 제공 금지 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의 중앙은행의 경우는 지난 2018년 인도 최고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위 암호화폐 금지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인용이 불가하다. 다만 은행 및 규제 기관들이 KYC, AML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은행 고객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HDFC 뱅크 및 SBI 카드 등 인도의 주요 은행들은 공식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지양해야 한다 경고한 바 있었죠. 과연 인도 내부적으로 인도에서 무슨 내부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일까요?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18년 4월 인도 중앙은행인 RBI의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으며 2020년 3월 인도 최고법원의 경우는 이러한 결정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2020년 6월 인도의 재무부가 다시 한번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한 입법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 사용이 제한이 된 것인데요. 오늘 나온 이야기 나오기 전에 21년 이제 5월 14일입니다. 2주 전에 이러한 내용 또한 나왔었습니다. 인도의 중앙은행이 현지 은행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사업자와의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비공식 지침을 하달했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 또한 아니다라며 RBI 측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을 보았을 때 암호화폐를 싫어하던 대표적인 국가인 인도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가 바뀐 듯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최고점 대비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이 사실이지만 절대로 가치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점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는 쉽게 변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혁신의 물결에 같이 탑승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인 움직임들을 보았을 때 가파르게 바뀐 인식의 변화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또한 일어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9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언급과 더불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이야기를 한 후 엄청난 비난에 직면을 하였죠.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국내 정치판에서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을 내비치며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러한 이야기는 좌우를 떠나 오로지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는 점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댓글은 조금만 참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인 과세 1년 유예해야 한다 주장에 윤호중은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세 유예를 재차 일축했다고 합니다. 윤 원내대표의 경우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제도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부터 과세하도록 되었다 말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 말한 바 있다고 하죠. 현재 암호화폐 세금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세금 문제를 조금 더 미루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세금이라는 것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도권에서 인정한다는 직접적인 증거이죠. 현재 글로벌적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큰 프레임워크가 없는 상태이기에 현행대로 하더라도 글로벌적인 움직임에 맞춰 바꾸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가파르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았을 때 현행대로 하나 세금 과세를 조금 더 뒤로 미루나 크게 바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미 SEC와의 리플사 간의 소송 문제가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와중 리플사, XRP 투자자들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꾸어갈 만한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법원 SEC의 XRP 규제 관련 법률 자문 자료 요구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현지 법원 판사 사라 네번의 경우는 XRP 규제 관련 법률 자문 자료를 요구하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미 SEC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SEC의 경우는 리플이 XRP 관련 변호사의 법률 자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의 경우는 리플이 SEC를 상대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만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이야기였지? 저번에 비스무리하게 내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흔히 나오는 기각 내용 아닌가? 이게 왜 리플사 입장에서 중요한 승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약 10여일 전 미 SEC에서는 앞서 나온 내용과 같이 과거 법률 자문 자료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재차 요청하였었습니다. 이때 당시 SEC 측의 경우는 리플은 공정성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공정성 원칙 중 공정한 고지의 위반 여부는 이들이 법률 자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판단할 수 있다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SEC가 리플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사실에 대해 회사는 물론 투자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라는 리플의 주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리플사의 경우는 이를 공정한 고지라고 말하고 있으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SEC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SEC가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SEC는 영어로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한국말로 하면 그냥 증권거래위원회의 준말이죠. SEC의 존재 자체가 말 그대로 증권거래 및 유사한 투자의 매매에 대한 논의를 하며 이제 이와 관련이 있다 판단되는 기업과 그 기업에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규제를 통하여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기관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 SEC가 전에 직접 언급했던 우리는 리플사에게 고지를 했었다라는 주장 또한 기각이 되며 사실로 보기 힘들다라는 판결이 난 것이죠. 추가적으로 이 말인즉슨 여태까지 리플사만 잘못했다라는 SEC의 주장이 이제는 미 SEC의 주장들 또한 잘못된 것이 있으며 여태까지 SE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화폐이며 XRP는 증권이라 말한 발언들 중 모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 미디어가 리플이 SEC를 상대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까지 평가를 한 것이죠.
현재 미 SEC와 이제 리플사의 소송의 문제로 많은 XRP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피땀 어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약 반년이라는 소송 기간 동안 이렇게까지 리플사 쪽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던 것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판은 뒤집어졌습니다. 과연 이번 판결로 인해 소송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또한 앞으로 몇 주 안에 법원은 리플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을 체포할지 여부를 가리는 판결을 내놓게 됩니다. 법원이 만일 XRP가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고 결론을 짓게 된다면 리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뿐 아니라 그동안 눌려있었던 호재의 폭발로 인해 엄청난 폭의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번 6월 또한 리플사 측면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대형 호재가 있죠. 바로 플레어 네트워크 유틸리티 포크인 스파크 토큰의 에어드랍입니다. 스파크 토큰의 이제 유틸리티 포크가 마냥 공짜 자산이 생겼다고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의 출범과 스파크 토큰의 발행이 리플 XRP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만간 영상으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전날 대비 2포인트 오른 2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의 상승이 크게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죠. 이 지수는 0이며 지금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중국의 규제와 그 두 조동아리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그 일론 머스크의 조동아리로 인해서 많이 하락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 내용들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것이지 가치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7.3% 상승하며 4,080만원대,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14.83% 상승하며 295만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05원대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6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18.14% 상승하며 1,171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41.1%, 이더리움은 18.8%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